남았습니다. 최승준 씨? 제 히든 카드는 바로 히든 카드 오픈. 이건 조금. 철학이면 철학, 뭐 미술이면 미술, 뭐 수학이면 수학, 모든 걸 다 했어. 섭렵한 사람이니까. 예. 아니 근데 모든 게 그러니까 천재로 칭송받고 다 이게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생각한 걸 궁금할 수는 있죠. 그 뭐가 궁금해? 여러 가지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그가 남긴 초고어 퀄리티 예술 작품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모나리자를 두고 끊이지 않는 미스터리 썰썰썰들. 다빈치와 함께 술 한잔을 마시며 모나리자에 대한 모든 비밀을 쏙쏙쏙 밝혀보고 싶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워커홀릭이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화할 때도 계속 자기 일 얘기만 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뭐 세상을 탐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이 들으면은 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술자리에서 일 얘기. 그 다빈치가 막 물 그리는 거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은 뭐 자연의 모든 걸 사랑해가지고 물까지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밀라노 공장 밑에서 일하면서 포강의 홍수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얘기를 그 공작이 명령을 내렸어요. 댐을 지으려면은 그 당시 뭐 유체역학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 물을 쳐다보면서 그리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나 연구한 거거든요. 그게 순수한 호기심도 있지만 업무적인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업무적인 게 많았던 게 이 사람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니까 근데 사람 이게 몸이 혼자 이렇게 생각이 움직이는데. 많은 사람이 꼭 대화에서 그걸 잘 털어내지를 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끌어내야지 술을 먹이고. 기왕이면 좀 독한 걸로. 바로.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작품이 있겠지만 저는 가서 실제로 보기도 했거든요. 모나리자. 생각보다 근데 되게 작더라고 이게. 이 작품이 좀 그 스토리가 기구한 게요. 네. 이제 원래 이제 그 모나리자라고 부르지만 리자는 원래 어떤 사람의 이름이고요. 그렇죠. 모나는 존칭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누구누구 부인, 맞아요. 뭐 누구누구 여사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엘리자베타 갤란디니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분이 이제 그 초상화를 그려달라 그랬대요. 근데 이제 다빈치가 굉장히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주문을 받으면은 오더가 들어가잖아요. 델리버리가 안 돼요. 맞아. 그래가지고 계속 그리고 있다. 왜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끝날 때까지. 완벽주의적인 그래서 성향이. 예, 그리고 또 다빈치가 작업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딴 작가들은 모든 걸 칠한 다음에 위에다 이제 바니쉬란 걸 칠해가지고 코팅을 하는데요. 그 다빈치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했냐면 바니쉬를 딱 깔고 밑칠만 합니다. 그다음에 위에다 또 바니쉬를 칠한 다음에 여기다 뭘 더 하면은 그림이 좀 살깔을 좀 고민을 한 다음에 또 뭐 산 같은 거 하나 그려요. 또 위에다가 바니쉬를 칠한 다음에 또 뭘 그려. 포토샵 같다. 예, 포토샵 레이어처럼. 그러니까 평생 작업을 해도 예. 계속 이거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림을 미완성 상태로 프랑스로 가지고 가요. 프랑스 왕이 이제 프랑스로 오라 그래가지고 프랑스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게 프랑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나리자가 완성된 그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눈썹도 그렸는데 그걸 마지막에 그렸을 거 아니에요, 눈썹을. 맞아요. 그러니까 눈썹이 지워진 거야, 세월이 네, 지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이제 복원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복원 테크닉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바니쉬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먼지를 끌어다녀가지고 뿌얘져요, 그림이 점점. 그래서 옛날 그림 보면 이렇게 뿌연 그림 많잖아요, 서양화. 그러면 그 바니쉬를 벗기고 바니쉬를 새로 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니쉬를 벗겼대요. 그때 벗길 때 그 잘못 눈썹이 벗겨서. 느껴져. 그렇죠. 그럼 대부분의 그림은 다 그림 위에다 바니쉬를 칠하니까 바니쉬를 벗겨도 큰 문제가 없는데 바니쉬를 딱 벗겼더니 눈썹 없어졌어. 이럴 수가. 마지막 레이어가 날아간 거야. 제가 그 프랑스에서 루브르 박물관 학교에 있었잖아요. 그 루브르 박물관 학교에 맞아. 있을 때 거기서 들은 얘기인데 루브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너네도 나중에 복원사가 되면은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쉬쉬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모나리자 그림한테는 청테이프 같은 거였네. 붙였다가 딱 뜨니까 이게 쫙 떨어진 거야. 제가 알기로는 저기 이 다빈치 작품 그 최후의 만찬 제가 밀라노 갔을 때 그거 못 봤긴 했는데 최후의 만찬은 난리가 났죠. 그거 왜냐면은 완전 망친 거라고. 네, 왜냐면은 벽화를 칠하는 옛날 기술은요. 프레스코 벽화라고 하는 게 제일 보편적인데 벽에다가 말하자면 이렇게 벽재를 칠해요.
그러니까 약간 세멘트 비슷한 걸 칠하거든요. 회칠하듯이. 예, 회칠을 합니다. 그리고 회가 마르기 전에 그려버려요. 그럼 회가 그 물감을 갖다 싹 빨아들여가지고 같이 굳어버리는 그게 게. 같이 굳어가지고 벽의 일부가 돼요. 그래가지고 르네상스 시대 아주 오래된 그 벽화들도 우리가 아직도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빈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문 하나를 받으면 몇십 년 동안 그냥 그 완성을 안 하는 몇십 년 사람이거든요. 너무했다. 완성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프레스코 벽화가 가지고 있는 그 신속성 자체가 다빈치의 성격이랑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달걀 흰자를 풀어가지고 템페라라는 걸 만들어요. 이제 프레스코만큼 견고하지가 않아가지고 색깔이 다 날아가 버려서 변색이 많이 됐는데 예,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란색이 없나 그럴 거예요. 어떤 한 색깔이 완전히 날라버렸어요. 저는 다빈치를 이제 만약에 환생시킨다면은 그 방에 가서 밥을 먹고 싶어요. 가서 좀 다시 그림을 수정해라. 했다고. 예, 그걸 말해주고 싶다 미리 가서. 아니 미리 가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고 아 거기다 달걀 흰자 말고 딴 걸 넣을 걸 그랬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냥 어쨌든 우리가 세계 천재라 부르는 사람을 한번 소환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남자들이 저는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모나리자 얘기도 하고 발명 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술 마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